안녕하세요. 청기눈솔TV 최희철 김문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국어 점수에 따른 선행 공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중학교 내신 점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중학교 시험은 자신이 지금 중학교 국어 공부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60점부터 80점 사이는 아직 중학교 국어 공부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중학교 3년 동안에 학습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고등 대비를 전혀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학 국어의 성적이 60점에서 80점 사이의 학생이라면 실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몇 등급 정도를 예상할 수 있나요? 현재 중등국어 성적이 60에서 80점대 사이이고 고등 대비를 전혀 안 했을 경우 5등급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따라간다면 4등급, 중학교 때처럼 공부했다면 5등급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로 시험 범위도 좁은 편이고 아직 고등학교 진학으로 학생들이 나누어지기 전이므로 공부를 조금 덜하고 시험 기간에 급하게 공부를 했다 해도 이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문계에 진학하게 되었다면 일단 시험이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중학교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중학교 때처럼 한다면 시험 범위, 학습량에 절대적 차이가 생겨 가장 아래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복습 먼저, 고등 준비 순서로 학습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3년 동안의 복습 순서는 어떤 방식을 주로 추천하고 계시나요? 가장 먼저 중학교 문법 복습이 우선입니다. 중학교는 1학년 품사, 2학년 한글 창제, 그리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 3학년 문장의 짜임 등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에서 다시 필요한 개념들이므로 중학교 문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1학기 중간고사의 의문의 변동, 기말고사의 문법 요소, 2학기 중간고사의 한글 맞춤법, 기말고사의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문법의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고1의 문법 전체가 대부분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비문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을 독해하는 능력은 글을 읽고 연습한 시간을 뛰어넘어 요령으로 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문학 글을 처음 접한다면 자신이 글을 읽어봤을 때 약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골라 시작해야 하는데 중학교 비문학 독해 문제집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 처음이라면 0부터 1단계를 시작하면서 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비문학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여러 영역의 글에 등장하는 생소한 개념과 어려운 어휘들로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비문학 공부한다고 단순히 문제집을 풀어보고 채점 내고 끝난다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계의 글부터 한 문단씩 천천히 읽고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단별로 요약하면서 자신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학을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결국 모두 다 모든 영역이 제대로 준비가 되면 가장 좋겠지요. 학생들이 비문학 문제집을 사서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비문학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시죠. 비문학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글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밑줄, 동그라미와 같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으로 채점을 맨 후 틀린 문제는 글을 다시 읽고 놓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다시 풀어서 채점을 맵니다. 틀린 문제가 수정되었다면 이제는 글을 문단별로 요약해보고 문제집 해설지에 나온 요약 내용과 자신이 요약한 것이 같은지 비교해봅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며 애매하게 알거나 낯선 어휘는 국어사전을 찾아 정확한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한 개의 비문학 글의 공부가 끝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문학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문학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학 문제집을 사서 중학교 문학 이론이 갈래별로 나온 것들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시, 소설, 수필 등의 갈래적 특징과 구성 요소,
표현법, 시점 등을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고1 직전 겨울방학 2개월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중학교 과정 복습, 비문학 기초, 고전시가 기초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면 가장 좋은데요.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고등문법 심화와 중세국어 부분을 풀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교과서와 3월, 6월 모의고사 3개년을 시험 범위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의고사를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중간고사에 나올 3월 모의고사 3개년, 가능하면 기말고사를 고려해서 6월 것까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비문학글이 내신에 포함되는 경우 사회나 과학 공부하듯이 글 내용을 정리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 국어 성적이 80점부터 100점 사이의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공부의 기초는 어느 정도 잘 다져져 있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글쎄요,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중학교 문법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전체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비문학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매일 한 지문씩 읽고 풀면서 배경 지식을 익히고, 고전 시간은 고대가요, 향가까지 공부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여름방학에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문법을 시작하면서 예비고등 비문학 문제집과 함께 고전 시간은 고려가요와 가사갈래 작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사의 경우 작품의 길이가 길고 현대어 해석이 어려우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이제는 고전소설을 일주일에 한 작품씩 꼼꼼하게 읽고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1 모의고사 25년 3월, 24년 3월, 그리고 23년 3월을 공부합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춰 문제를 풀어본 뒤 문법은 개념서를 보면서 다시 공부하고, 문학은 작품 해석을 보고, 비문학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한 후 각 영역에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를 정오답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예비고1 직전 겨울방학에 해야 할 것은요? 네, 겨울방학이 되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시간을 정해서 푸는 연습을 하면서 6월, 9월, 11월 순서로 각각 3개년씩 풀고 오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는 기출이 묶여있는 풀수록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사면 순서대로 풀고 오답하기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여름방학과 2학기 겨울방학이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학습의 양을 쌓으려고 한다면 중학교 때부터 쌓아온 친구들 사이에서 따라가는 것만으로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로 자신의 실력이 평가되고 시험 범위는 넓어지고 시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게다가 시험 때마다 기록되는 내신은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되죠. 게다가 시험과 시험 사이에는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있어서 챙겨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공부가 닥쳐서 하려면 벅차고 힘겹게 느껴지겠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즐거운 여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어도 정말 힘든 과정이군요.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국어 점수가 60점에서 80점대, 그리고 80점에서 100점 사이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누설TV 최희철, 김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